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전산업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전산업은 예전에도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업체는 한국전력의 그 자회사였다가 이제 민영화가 된 회사였죠. 그렇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공기업으로 이제 다시 그 전환이 됐는데, 이게 이제 최대주주가 그 자유총연맹인가 하는 관변 단체가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주로 하는 일은 이 발전 사업 중에서 이제 용역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발전소의 운전, 그다음에 그 시운전이나 또 이런 유지 보수, 여기에 들어가는 그 이런 각종 용역을 받아서 이제 수행하는 거고, 그와 함께 또 이제 인터넷 빌링이나 이런 태양광 이런 쪽에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인터넷 그 빌링 사업, 또 원격 검침 사업, 이런 스마트 그리드 보급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이 주로 이제 용역의 입장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 고객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용역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발전 산업이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석탄 뭐 회처리 설비 운전이나 이런 또 배연이나 탈황 설비 및 폐수 처리 설비의 운전, 이런 것들을 이제 용역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업체의 이제 고객들을 보면 이게 대부분 이제 남동발전이나 중발전 이런 발전 이 자회사들의 그 발전소들, 이 발전소들이 주로 이제 그 주요 고객들이 됩니다. 이제 삼천포 발전소나 여수 발전소, 고성, 뭐 이 발전소 같은 경우는 운전과 정비 분야 모두를 용역을 받아서 이제 하고 있고요. 발전소도 있습니다. 한주원에서 하는 고리 핵발전소도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정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발전 자회사를 대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그 별 탈 없이 그냥 매년 경상적인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수주 사항도 보면 이게 뭐 전국에 뭐 남동발전이니 뭐 남부발전이니 동서발전이니 각 발전사별로 매년 이제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도 1월 1일부터 다음 해 뭐 몇 년, 뭐 5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그 일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결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외형이 소폭 늘었고, 영업이익도 뭐 157억에서 지금 208억 정도로 많이 좀 늘어난 편이고요. 반기 순이익도 117억에서 169억으로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대주주는 한국자유총연맹이고, 이 한국전력공사는 여전히 2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둘이 합쳐가지고 60%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소액주주 물량은 38.53%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최근 들어서 이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원전 원천 특허를 인정해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미 원전 협정에서 이제 미국의 원천 특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죠. 이것 때문에 그 웨스팅하우스가 뭐 건만 생기면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 입찰만 들어가면 여기다 대고 이제 원전 특허 침해를 이제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랍에미리트 때도 그 주요 그 발전 설비들에 대한 발주를 받아가서 거기서 또 돈을 챙겼죠. 근데 요번에도 이제 체코 원전할 때도 이제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나서 여기서 또 이제 일부 일감을 받아가면서 이제 특허료가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이제 발전 설비를 납품하다가 이런 명목으로 돈을 또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한 뉴스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두코바니하고 태블린에서 이제 도합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주했다고 1차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게 이제 두코바니의 2기입니다. 2기를 프랑스와 입찰해서 경쟁에서 이겼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프랑스의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수주 가격을 갖고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끼어들어서 여기서 특허료를 챙겨가거나 하여튼 돈을 또 뜯어가면 더더욱 그 체코 원전 사업에서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년 3월달, 2025년 3월달에 최종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 특허 침해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일부러 이 타이밍을 딱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포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이 체코 수상의 특사로 이번에 한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나라와 원전 최종 계약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오늘 그 한국 그 한전 기술이 이제 한전 산업이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팀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요번에 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전 기술이나 한전 원자력 연료,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또 대우건설 이런 업체들이 모여서 팀 코리아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 체코 원전을 수주할 때 여기 그 체코 원전을 건설하는데 참여하는 업체들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한전 그 산업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앞에서 이제 보셨듯이 한전 산업은 대표적으로 국내에 있는 발전 자회사들의 용역을 받아서 하는 인바운드, 즉 내수 산업만, 내수 쪽만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해외를 해본 적이 없죠.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이 수출된 게, 한국 원자력이 수출된 게 뭐 아랍에미리트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뉴스들 나온 거 보면 체코 원전 최종 계약 기대감에 뭐 나홀로 급등, 한전 산업 19% 급등 뭐 이런 식으로 그 한전 산업이 이 체코 원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발언들이,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중에. 아시아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러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42만 4천 주나 지금 때렸어요. 오늘 거래량이 2250만 주나 거래했기 때문에 이 42만 주 매각하는 건 뭐 아주 쉬웠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주가가 급등하면서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단기간에 꽤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그 주가 급등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 체코 원전 수주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앞에서 이 팀 코리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팀 코리아에는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 주가는 오히려 움직이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한전 산업이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이례적이죠. 그리고 한전 산업을 무리해서 체코 원전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온 건 대단히 이상한 보도입니다. 물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한전 산업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이런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체코 원전 최종 계약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 보도 안에 한전 산업이 주가가 19% 올랐다는 그 한 줄이 더 들어간 거죠. 기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누구나 이게 둘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급등해 버렸고 또 급등한 주가에 그 외국인들은 42만 주나 순식간에 팔아먹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게 이 주가가 급등해서도 나온 것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비싸게 팔아먹기 위한 그런 떡밥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한전산업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봐서 적정 주가 한 26,000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이 26,000원이라는 주가를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전임미답의 그 주가이기도 한데 이 한전산업이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이 기존 이제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감이 있고 경기 침체일 때는 이런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이런 그 종목들이 오히려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전산업은 안정적인 일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년 뭐 크게 뭐 비용을 늘리는 일이 없다면 꾸준히 매출 실적도 있고 또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있죠. 그런 면을 잘 보시고 요번처럼 이렇게 한전산업
이제 뭐 체코원전이나 전혀 이제 그쪽 사업에 뛰어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주가가 급등하면 이거는 누군가 팔아먹으려는, 즉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규모 그 수량을 이제 40몇만 주를 팔아먹었죠. 이런 대규모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나 이런 대규모로 팔아먹으려는 쪽이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종목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변동을 할 때 그 급변동하는 이유를 알고 대처를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처를 하는 것은 분명 그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